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오늘이 6강인데 5강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그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법문대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6강에 이제 드디어 대종사님의 대소유무 12예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대소유무 12예를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제 느낌이에요. 이게 대종사님이 7살 때 하늘을 보고 그 의문을 가지셨잖아요. 관청기의상. 그러다가 26세 1916년에 이제 대각을 하셨는데 그 대각 순간에 이 대소유무 12예를 깨우치셨지 않을까.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깨우치셨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계속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정전 대종경의 교리가 바탕에는 대소유무 12예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대소유무 12예만 해도 변의품에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성리품에 계속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을 대소유무 이 세상의 이치와 12의 이의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행품에는 일과 이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과 이치 사이에 살다가 일과 이치 사이로 죽고 다시 일과 이치 사이로 태어난다. 그런 법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천도품까지 가는 거예요. 이 대소유무 12의 이치가.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 1916년에 대각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그 법문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후로 이제 사은사요가 나오고 사막팔조를 이렇게 궁리하고 궁리하셔서 우리 대중들이 알게 짜놓으신 법이 1938년에 완성되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정말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을까 검증하는 게 열반하실 때까지 1943년까지 이렇게 검증하고 또 다시 법을 고치고 그 고치는 과정이 뭐 몽당 연필 가지고 다 지우고 막 이렇게 계속 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장 기본에 있는 대각, 이 세상과 인간의 일을 대각하신 거에 대소유무 12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대종사님은 그러면 대소유무 12예로 어떻게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을 대종사님 그 개벽표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연구해서 내놓은 학문이 물리학하고 수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신 개벽을 대종사님이 했다 하고 그 사이에 우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한쪽은 물질 개벽, 한쪽은 대종사님 법. 근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대소유무 12예도 실은 잘 생각해 보면 대종사님이 이 물질을 보는 관점을 대소유무 12예로 말씀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물질도 대소유무 12예로 보고 그걸 바탕으로 정신개벽을 짜놓으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물질에서는 지금 물리학이 여러 공식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공식이 빛의 속도는 불변이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모든 물리학 법칙이 여러 가지 변화함이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모든 물리 계획을 짜놨거든요. 대종사님이 이런 상이란 표현을 상징을 내놓으셨잖아요. 이건 상주불멸하고 여여자연한 불변의 영상을 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모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에너지 사이즈, 온도 모든 그 측정을 십진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10의 33승부터 10의 마이너스 33승까지 개발이 돼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하셨는지 아무튼 대종사님은 10인 1단법을 내놓으시면서 이게 몇 단계만 가면 지구상에 있는 수억 인구도 쉽게 공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법문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십진법. 그 다음에 이제 대소유무가 나오면 X, Y 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좌표. 우리 지구도 뭐 C줄, 날줄 해서 대한민국이 북위 몇 도에 있고 이런 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좌표는 필연적으로 X, Y 좌표가 있어요. Z 좌표, Z를 넣으면은 3차원이 되고, 그래서 또 사사분면을 두어가지고 또 구분을 해놨어요. 물리에서도. 우리 대소유무 12에도 X, Y, Z축을 두고 12에는 사사분면을 우리가 나눠서 공부했잖아요. 물리법칙하고 똑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가 나오면 당연히 선이 2개면 2차원, 3개면 3차원, 4개면 4차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표하고 차원은 거의 비슷한 소리예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지금 뭐 11차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원은 3차원, 4차원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대종사님도 대소유무 12에 가지고 이 물리 법칙하고 거의 똑같은 원리로 법을 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리 법칙에서는 우리가 직선을 그었는데 이건 직선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곡선이다 그래요. 여기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있고, 그래서 이 곡선을 측정하는 거의 미분 적분이 수학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미분 적분에 대한 그 관점이 대종사님은 유상, 무상이란 말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론상 서원문에서 유상으로 보면 또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소위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시간. 이게 이제 저도 이 공부하면서 시간이란 개념하고 시간이 흐름이란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란 개념은 그 전체적인 개념인데, 시간이 흐르느냐, 시간이 흐르지 않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유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무상으로 보면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도품 공부를 한다면 시간의 흐름을 두고 이 생로병사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 우리가 무심코 시간이 있고 없고 그러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있어요. 근데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 사물을 보고 현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 보면 관찰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종사님은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관찰을 하신 거예요. 단지 대종사님은 관조란 말을 쓰셨거든요. 그 개성을 그 연구할 때 관조로 봐라 그랬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관조, 관찰, 관측. 대종사님은 또 잣대와 먹물이란 말을 쓰셔서 관측이란 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대종사님은 관조나 관찰이나 관측이나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차원을 3차원에서 봐야지 관찰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3차원 관찰은 4차원에서 봐야지 제대로 보는 거예요. 바둑을 둘이 두고 있으면 옆에서 혼선 사람이 잘 보는 식으로 차원이 다른 데서 봐야지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 세상을 분석하시고 우리 인간 이를 분석해 가지고 이 법을 내놓으셨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도 대종사님 말은 관조를 할 수 있는 관찰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관찰자가 돼서
모든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일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우리 본문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관찰자 나에게 이런 의학을 넣어봤어요. 이런 그 큰 그 전제하에 이제 우리가 대소유무를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소유무 분석인데 대와 소를 이렇게 Y좌표, X좌표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식이에요. 제일 큰 것을 이쪽에 Y 넣고 제일 적은 것을 여기에 넣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이 되는 거예요. 1이. 그리고 여기에 Z를 넣고 그러면 대소 유무 우리 그 대종사님 말씀하신 이것을 이렇게 놓을 수는 있는데 이거 나중에 보면은 유무를 우리가 어디다 둘 수가 없어요. 유무. 그리고 어떻게 소가 대가 되냐 우리 계속 그런 뭐 질문을 했었잖아요. 이게 좀 애매해지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합해지는데 문제가 있다. 병진하는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리품 27장 보면은 그 다음에 대소가 나오고 유무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거든요. 그 보면은 대를 나누어 삼라만상 형형색색의 소를 만들 줄도 알고 형형색색으로 벌어져 있는 소를 한 덩어리로 뭉쳐서 대를 만들 줄도 아는 것이 성리의 체를 완전히 아는 것이요. 그랬고 그 다음에 또는 유를 무로 만들 줄도 알고 무를 유로 만들 줄도 알아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성리의 용을 완전히 아는 것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는 무하고 같은 소리예요. 대는 무하고. 그럼 무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 입자라기보다는 파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파장이 있는 자리, 장, 필드 이런 개념은 큰 장이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소자리는 유자리하고 이제 되게 이제 연관이 되니까 그 밑에 보면 성리를 알았다는 사람으로서 대와 무는 대략 짐작하면서도 소와 유 이치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아니하나니 어찌 완전한 성리를 깨쳤다 하리요 그러셨거든요. 이게 소는 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소는 유고 그 다음에 입자고 입자 소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거라겠습니까? 그 입자는 아무리 적은 입자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입자예요. 이게 대종사님은 소라는 말을 썼지 영이란 말을 안 쓰신 거예요. 영이 되면 벌써 이제 무가 돼가지고 큰 자리로 가버리고 소는 아무리 적은 소라도 지푸라기라도 그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이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최소 소 이게 이제 대종사님 말씀하신 소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자리는 은자리, 대종사님이 보신 은자리. 근데 이게 소자리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피은이 되는 거예요. 피은. 모든 물체는 대자리, 무자리에 서 피은으로 생기는 거예요. 대종사님 사상이, 피은 사상이.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은 무에서 피은으로 나타나서 이소성대로 커졌다가 생로병사로 다시 무로 가는 거예요. 순환이. 그래서 순환을 하는데 소지 영은 아니다. 대종사님 생각은.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대와 소를 여기 양 옆에 XY에 뒀더니 그럼 유무가 어디가 있어? 이 구분이 참 힘들고 대와 소를 병진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애매하고 이론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Y대는 시간, 이쪽 X대는 공간. 그래서 두 개 다
10의 33승, 10의 33승인데 소자리는 현재 과학적으로는 마이너스 33승이 제일 적은 걸로 나타나 있으니까 여기에 소자리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이렇게 둬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는 공간과 시간이 병진되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 y대하고 x대를 이렇게 합하는 데는 거의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z, 유무는 이 축이 유무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 범위까지가 유예요. 유. 그 다음에 이 밖에는 무라고. 또 어떤 것은 여기까지가 유고 그 밖에는 무고. 이게 유무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도표를 이용한다면. 그래서 대종사님이 유무초월이란 말은 이론상 서문에 생사문을 두었거든요. 생사문. 이게 유는 우리가 태어난 거고 무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사람을 이치로 한번 설명했는데 난자 정자가 합해서 줄기세포가 나오면 이소성대 원칙으로 계속해서 커졌다가 노병사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이제 무자로 가는 거죠. 그 대종사님이 소천소지를 하는데 이 세상은 변이품이 나오잖아요. 소천소지를 하는데 늘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늘. 생로병사도 이 세상에서 늘 일어나지 한 시간에 딱 일어나고 그거 아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 늘 소천소지하고 늘 생로병사하고 어디든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의 유무는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 되겠구나. 내 사이즈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이게 대자리거든요. 상생의 시, 상극의 시.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 과학이죠. 인과를 극복할 수 있는 대종사님은 영원한 강자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를 극복은 좀 이상하지만 극복을 잘 인과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미래 과학도 이런 상생의 시, 상극의 시를 우리가 잘 구분한다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천도품 15장에 나오는 법문인데 소라고 해서 세상의 유정무정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하나도 없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형상을 변해갈 따름이니 그래가지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이렇게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여기다가 영을 안 쓰고 소를 쓰신 거예요. 소를.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XY 이렇게 놨을 때 병진도 쉽게 되고 유무를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예를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12예는 당연히 이제 사사분명히 나오죠. Y 플러스는 좋은 일이고 Y 마이너스는 나쁜 거고 X 플러스는 좋은 거고 X 마이너스는 해로운 거고. 그래서 이때 경계 Z는 경계가 되겠어요. 경계. 그래서 경계가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육군 작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으면 상근기가 되고 여기 3, 4분면에 있으면 하근기가 되는 거죠. 우리 전망풍에 나온 낫도깨비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2하고 4분면은 중근기가 될 것 같아요. 중근기.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이쪽은 오른쪽이고 안 좋은 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또 다시 보면은 이게 이제 심신작용을 이렇게 Z축으로 넣어보면 이제 Y를 공부를 잘한 사람, 공부를 안 한 사람, 이거 X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내가 어느 분면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걸 이 Z축에 의해서 교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에는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제 12의 분석 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대소연무 12에 계속 가는데 여기는 항상 우리가 처음에 측정과 좌표와 차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같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사사분면 12회를 분석했는데 그 경계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 경계는 안이비설신의로 이론상 법어 이것을 1사분면에서는 잘 실행할 것이고 이제 3사분면에서는 거꾸로 이제 잘 못할 거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론상 법어에 그랬거든. 이 원상을 가가면 시방상계가 오가의 소유인지를 알며 그랬어요. 알며. 그래서 이 원상, 이거 적은 원상을 하나를 알면은 이 큰 원상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알면. 견성을 하는 거죠. 물론 합의를 하면 이게 이제 계속 실행을 해가지고 몸의 체질화가 돼야겠죠. 그러나 일단 아는 것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견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론상 법어에 대종사님이 진짜 큰 길을 열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삼스럽지만 이 원상을 각하면 시방상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만물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제사와 법무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이 세 가지는 불생불멸의 항이거든요. 그래서 유상, 시간의 흐름이 없는 유상으로 보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보응 이치가 음양산성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몸만 구조한 것이면 지공부사한 것이로다. 이것은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는 항이거든요. 그래서 4, 5가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고 6번이 이제 이 적은 원상이나 큰 원상이나 공통적인 거죠. 원망구조, 지공무사. 이제 그 물질 법칙과 대종사님 법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지만 나를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나를. 대종사님 그 법문이 이론상이 있고 이쪽에 사은사요가 있고 불공을 잘 들여라 신앙으로 그 다음에 수행문이 있어서 정신수양에 이렇게 했고 신앙문에는 약재라고 그러셨어요. 약재.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신앙 물질 문명을 대종사님이 천지부모 동법 법률로 분류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의 발전은 이 천지부모 동법 법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가 발전해도. 그 다음에 이제 정신문명은 도학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으로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교육품 31장. 그래서 저는 여기 이런 의학을 넣었어요. 영육쌍전으로. 그 다음에 나의 교법 가운데 이론을 종지로 한 교리의 대강령인 사막팔제와 사은 등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시 변경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세목이나 제도는 그 시대와 그 국가에 적당하도록 꼭 변경할 수도 있나니라. 부촉품 16장.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제초법에 강자, 약자, 진화성, 요법, 영원한 강자 이 말을 써놓으신 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해서 영원한 강자가 돼서 약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은과 사막을 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은도 정사각형이 아니고 사막도 이렇게 사이즈가
각각 다르고 정삼각형이 아니다면은 이거 모을 수가 없어요. 모아도 여기 하나로 전부 만나지를 않아요. 꼭대기가. 그러면 세워도 사막을 세워도 영단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사각형이 돼야 되고 사막도 정삼각형이 똑같은 것들이 사은의 바탕한 정삼각형이 돼야지 사은은 따로 사막은만 이렇게 따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대종사님 법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법을 갖고 입으로만 외워도 거짓말하고 사막 편수를 하고 언행 일치를 안 하면 세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에는 수양, 연구, 치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나니라. 수행품 18장에 이 본문을 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삼각형에 정사각형 위에 정삼각형 4개를 이렇게 세워봤어요. 세워가지고 이렇게 잘 세우면 이렇게 피라미드나 금강산 같은 모양이 나오고 그러면 그 내부에 영단과 이론상이 자제한다고 해서 스스로 생긴다고 그랬어.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동정이료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잘 세워야 돼. 잘 세우면 스스로 이게 자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태적 자성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을 다음에는 사은적 자성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은에 바탕한 자성불이니까 이게 결국은 생태를 살릴 수 있는 자성불이고 대승적 자성불이에요. 대승적. 소승적 자성불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대승적 자성불이 돼야지 재생의세를 할 수 있어요. 성불은 할 수 있지. 그냥 소승적으로. 그러나 성불 재중까지 하려면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이 모양은 이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 피라미드 대종사님은 이거 금강산 같은 인격을 만들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금강산 피라미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생태적 자아, 소위 사은적 자아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한번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본 거예요. 밑에는 사은이죠. 사은에 바탕을 해가지고 사은도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4개 나눠가지고 이 수행 사막을 4개를 해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표 중에 불법시 생활로 한번 써봤어요. 불법시 생활. 불법시 생활. 이게 삼각형이 이제 사막이 불법이겠죠. 정해계. 그 다음에 생활은 의식주예요. 의식주. 근데 불법시 그랬거든요. 시. 이 시자가 바를 시자더라고요. 바를 시자. 오를 시, 바를 시. 근데 우리 영문에는 이스라고 번역했어요. 이스는 지금 여기 실시간 리얼타임. 소위 시간 흐름이 없는. 그래서 이 사막과 사은이 이 경계인데 단단히 붙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피은의 경계, 이게 2개를 피은의 경계, 피은 보온을 잘해서 이 경계가 튼튼해야지 이 생태적 자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제 편수도 되고 뭔가 좀 부족하게 되고 이제 이게 그 선천의 자성불이 되면 안 된다면 후천의 자성불이 돼요. 그래서 생활에는 의식주 이게 튼튼해야지 그 위에 정신의 계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주가 불안하는데 정신 계백이 없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스님 돼서 그냥 뭐 생활 않고 어디 산에 들어간다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제가들이나 생활인이 이게 독전하려면 이 의식주가 안정이 돼야 돼. 뭐 많이 부자 되란 말이에요. 안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생태적 자아는 모양은 같으나 크기와 색깔은 각각 다르고 사막과 사은은 서로 상대적이다 그랬어. 사막이나 사은의 한 변이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변하게 돼 있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게 영기질과 사막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서로 간에 피은의 관계지 않은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번 그려본 건데, 그래서 사막을 병진해야 되고, 영기질이 피은의 관계로 돌고 돌지 않느냐, 이런 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은 이제 직선은 없고, 대개는 이제 그 곡선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나온 게 과학에서는 미분 적분이거든요. 미분. 순간적인 변화의 양을 측정하는 게 미분이고, 구간에서 변화를 측정하는 게 이제 적분인데, 그림으로 보자면 미분은 점이에요, 점. 소위 dx라고 여기 점. 이 한 점이 그 위치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를 측정하는 미분이고, 이게 쭉 전체적으로 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변해서 이게 직선을 전체를 계산한 게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도표로 보면 이렇게 물체가 변하는데, 이 순간의 변화량을 본 것이 미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량을 보는 게 적분이고 그래요. 여기는 소위 적분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미분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미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0에 가깝지만 0은 아니다 그랬어요. 아까 대종사님이 소자리를 정의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소리 이게. 그래서 이 미분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무한히 작은 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이게 미분 적분의 정의가 있어요. 대종사님이 소자리 개념하고 똑같은. 그 이제 대종사님은 일상수행 서문에 이 세상은에서 유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무상으로 보면 이렇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유상으로 보면 미분이고 무상으로 보면 적분이고, 미분은 유상으로 보면 점이고 불변이고, 무상으로 보면 선이고 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대소유무 12회로 딱 밝은 분석을 해 놓으십니다. 그걸 가지고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우리가 수행하기 좋게, 알아먹기 좋게 이렇게 다시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의 소의 의미, 무한히 적은 소이지만 음양이 있는 최소 단위, 이 음양이 있는 최소 단위는 내가 이 과학에서 따왔어요. 우리 법문에는 음양이 있단 말은 없지만 생의 요소가 있다 그랬거든요. 생의 요소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음양이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천도품 15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시 대종사님이 그랬는데, 무시를 영문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흐름이 없는. 지금은 영문은 타임레스라고만 돼 있거든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대소유무를 유무하고 12예를 한번 합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병진해야 되니까. 그 사리 연구 목적에 우리는 천지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여, 측정이란 말은 내가 넣어놨어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대소유무하고 십진법이 있으니까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에 우리 정신의 비트를 한번 측정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니라. 이 사리 연구 목적에 대소유무 그 12의 목적이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Z가 서원이거든요. 여기서 서원. 이제 이 큰 12에는 좀 큰 인물일 거고, 보통 인물들은 12의 사이즈가 적겠죠. 이렇게 적으면 그 생태적 자아도 적어지는 거예요. 크면 커지고 이렇게 되고. Z에 이제 서원을 넣어봤어요. 서원. 우리가 보통 서원 하면은 교무님들이 삼장법사
몇 년간 가서 서방에 가서 법문을 구해오고 이런 말도 하시고 구정선사 9번 솥 달았던 불법 신심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구인 선진의 신심을 항상 우리가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우리 정법을 위해서 창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신심, 이게 Z축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병진 공부 2번으로 아까 이제 사은과 사막을 이렇게 합해 놓은 것을 이 XY Z축에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세력 확장하기. 그러니까 이 축이 이 정도 가서 만들면 훨씬 이게 크겠죠. 이 정도에서 만들면 조그만한 사람이 되고, 보통급 정도는 이 정도 될 것 같고, 열애의 정도는 이 정도 큰 데서 전 대를 다 포함, 이 시간 공간을 다 포함하는 큰 그런 힘을 가지실 것 같으세요. 진리적 종교 신앙은 12의 1이고, 사실적 도덕 훈련은 대소유무 이치, 사은사회와 인가보응의 신학문, 인가보응 이치, 사막팔조와 진공묘의 수행문, 생멸은 도. 이게 사은사막을 합해본 거예요. 대소유미의 대소는 이 우주 전체니까 한번 그림으로 합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병진공부 3번에는 대소에 12예에 Z를 넣어가지고 우리 생태적 자아. 저는 나중에 이것은 우리 사은적 자아 이렇게 이름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좀 너무 좀 처음부터 막 그러면 어색해서 생태적 자아 이게. 자성해광. 이거 천도본문에도 나오고 참회문도 나오고 무시선에도 나오고 우리 본문에 계속 나오는 자성회광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자성회광. 자성회광. 이 사은과 사막을 세워서 12예와 대소유무를 합하는데 자성회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제하는 거예요.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12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탈과 정특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무시선법. 시간의 흐름이 없는 데서 우리가 하는 선법이에요.